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과 함께 울고 웃으며 성장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친구와 동료를 만나며 나이가 들어서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또 다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관계는 언제나 행복만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가장 크게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친구와의 갈등, 가족 간의 불화, 직장 동료와의 경쟁은 우리의 일상을 무겁게 만들고 삶의 의미마저 흔들리게 합니다.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인간관계의 본질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바라본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타인과 가까워지고자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존재임을 간파했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처를 피하기 위해 다시 거리를 두고 하지만 추위를 견디기 위해 또 다시 가까워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에게 가장 덜 상처를 주면서도 최소한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찾게 됩니다.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타인과 가까워지지만 지나치게 밀착하면 갈등과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까움과 거리두기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딜레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SNS와 스마트폰 덕분에 언제든 연결될 수 있지만 과도한 소통은 오히려 피로와 오해를 낳습니다. 친밀함은 따뜻함을 주지만 경계 없는 친밀함은 무거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의 지혜란 무조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최소화하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 즉 적절한 거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거리를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정감을 얻고 타인과 함께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간 본성과 갈등의 필연성.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단순히 선하거나 따뜻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기 욕망을 충족하려는 존재이며 이기심은 피할 수 없는 속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왜 가족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걸까? 사실 이것은 누군가가 특별히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 본성 자체가 각자의 욕망과 필요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통찰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겪는 갈등, 친구와의 다툼, 가족 간의 오해는 모두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갈등 없는 관계를 꿈꾸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실망과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태도는 갈등을 전혀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갈등이 언제든 생길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상처를 줄이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공존할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동료와 의견이 부딪힐 때, 가족 간의 세대 차이로 오해가 생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이 인간다움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오히려 더 성숙해집니다. 갈등을 통해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한계를 돌아보게 되며 결국 더 깊은 인간관계의 지혜에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갈등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갈등이 인간관계의 본질임을 인정하라. 고독의 가치.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길로 고독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동시에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자기 성찰의 시간을 주고 창조성과 깊은 통찰을 길러줍니다. 많은 위대한 철학자와 예술가들이 고독 속에서 위대한 사상을 발전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칸트는 규칙적인 산책 속 고독에서 사유의 틀을 다졌고 베토벤은 청각을 잃는 고통 속에서도 홀로 음악을 쓰며 불멸의 교향곡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혁신가들조차 깊은 고독 속에서 비로소 창의적인 영감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SNS와 스마트폰을 통해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결이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외부의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한 고독 속에서 발견된다.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과 공허를 의미하지만 고독은 자기 충만과 깊이를 의미합니다. 외부와의 연결을 잠시 끊고 자신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독은 피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가장 값진 시간입니다. 관계의 균형.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균형입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외로움에 갇히고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상처가 생깁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인간관계란 서로에게 최소한의 따뜻함을 나누되 동시에 각자의 자유와 자아를 지킬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가족과도 연인과도 직장 동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붙잡음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 두기에서 유지됩니다. 이 균형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와도 연결됩니다. 타인의 삶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성숙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지혜는 서로를 지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거리를 찾는 데 있습니다. 인간관계 적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 철학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대치를 낮추라. 타인이 늘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나처럼 자기 욕망과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둘째, 거리를 존중하라. 가깝다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침묵과 거리두기가 관계를 건강하게 지킵니다. 셋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을 성장시키십시오. 쇼펜하우어의 명언들. 인간은 서로에게 지옥이 된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이다. 고독 속에서 자율성과 자유를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배운다. 그러나 자신을 찾는 것은 오직 고독 속에서다. 관계와 고독은 모두 필요하지만 자기 정체성은 고독에서 발견된다는 통찰입니다. 오늘의 성찰.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 철학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따뜻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타인을 통해 배우되 자신을 잃지 말라. 가까이 다가서되 거리를 지켜라.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속에서 내가 진정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인간관계의 본질은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 속에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더 깊은 행복에 다가갑니다. 그러니 오늘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타인과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고독 속에서 나를 찾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관계 속에서 상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고독을 단순한 외로움으로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쇼펜하우어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가까움이 아니라 거리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 발견한 나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시작이다. 이 메시지를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고독 속에서도 외롭지 않은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